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더 외로워지는 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산 가족일 텐데요. 오늘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산 가족 문제를 해결하자면서 북측에 남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북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해 보면서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전국위를 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처리했습니다. 권상동 원내대표는 사퇴 기자회견에 나섰고 이준석 전 대표는 개사진을 하나 올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짚어봅니다. 검찰이 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표 부부를 기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오늘 기소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의원직을 내려놔야 할 수도 있는데요. 잠시 뒤 알아봅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절기상 백로지만 마치 한여름처럼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그늘이 아닌 햇볕에 노출될 경우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힐 정도인데요.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도를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다 하더라도 낮 동안에는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25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한 동해안과는 달리 전국 대부분 29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금세 쌀쌀해져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휴 동안 대체로 맑고 구름만 많겠습니다. 추석 당일 동해안과 제주는 하늘이 흐리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맑은 하늘 아래 구름 사이로 밝은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월출 시간은 저녁 7시 전후가 되겠고요. 달맞이 명소로는 서울 하늘공원, 또 부산 해운대 달맞이 공원 등이 있습니다. 추석 한자의 뜻풀이로는 가을 저녁이란 뜻이죠. 더 넓은 의미로는 가을 달빛을 보기 가장 좋은 밤이란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밝은 달을 보며 따뜻한 소원 빌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옥마을에서 MBN 날씨 박선아였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프레스룸에 온다입니다. 오늘 저희 프레스룸을 찾아주신 분 누군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진 한듯 차례종 I'll make it into craft day. I'll make it into craft day. Living in the past, yeah. Take a photograph, fold in half, make a plane and fly it up, up, up. Yeah. 보시나요? 보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늘 함께합니다. 네, 춤추는 장관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춤추는 장관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기분이 나쁘시거나. 아닙니다. 네. 춤도 추는 장관입니다. 아, 네. 역시. 지금 저는 댄스가 이 춤이 수준급이셔요. 이 정도면 진심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 네. 춤을 따로 댄스를 배우신 적이 있으신 걸까요? 저는 한 6년 정도 라틴 댄스를 6년을. 네, 사실 했었고요. 네.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는 네.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번에도 우리 동행 축제라고 네. 중소기업 소상공인 아까 나온 영상에 있었죠. 네, 분들 제품을 네. 최대 80%까지 할인해서 파는 네. 상생 소비 축제가 있었는데 네.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 부분은 제가 네. 좀 시간만 있으면 정말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또 달려가서 바로 네. 배우고 바로 찍어야 됐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바로 배우고 바로 찍으신 건데 저렇게 주신 거예요? 네, 아쉽습니다. 약간 자랑도 섞여 네. 있는 것 같은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처럼 지금 뭐 앞서 나온 것 중에서는 뭐 법 내려온다는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최고위원 선거 나가실 때 찍으셨던 거고, 그때 동행축제 때 찍으신 것도 이 춤도 저희가 같이 봤는데,
지금 말씀처럼 국회의원이시면서 장관도 지금 겸직하고 계신 거거든요. 사실 장관 되신 지는 100일이 조금 이제 막 지난 그런 상태인데 국회의원과 장관 둘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우실까요? 일단 하나 정정해야 되는 것은 네. 저희 비례대표여서 네. 관례상 네. 국무위원이 되면 네. 이렇게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아, 네, 정말요? 관례상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 국회의원직은 사임을 한 상황이고요. 아, 지금 네. 장관직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그러니까 관례상 그렇긴 합니다만 내려놓기까지는 좀 고민이 되시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니요, 전혀 고민을 전 별로 안 하는 게 네. 뭐 이렇게 결정하면 네. 전 뒤끝 없이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저에겐 도전적인 일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제가 사임을 하면 그 다음번에 비례를 승계하실 수 있는 네. 또 훌륭한 분도 계셨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저는 내려놨습니다. 그럼 또 한편으로는 또 장관직에 올인을 지금 하실 수 있는 또 만반의 준비가 네. 되신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지 질문하신 것 중에 네. 저는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자리에 있을 때는 네. 이게 말의 파워가 있는 자리이거든요. 근데 장관직은 저희 직원들이랑 네. 또 관계 부처 그리고 산하 기관들이랑 정책적인 것들을 발굴해서 네. 현실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되는 결과까지를 만들어야 돼서 그게 좀 깁니다. 그래서 네. 전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과를 눈으로 보이게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사실 더 어려운 네.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장관님을 오늘 모신 이유가 내일부터 또 바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뭐 지금 뭐 태풍도 온 데다가 물가도 오르고 차례상 차리기 지금 너무 힘들다. 이게 너무 올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중기부에선 관련해서 좀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동행 축제라는 네. 7일간의 대할인 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9월 1일부터 9월 7일이어서요. 네. 공식적으로는 어제 이제 완료가 됐고요. 네. 너무 반응이 좋으셔서 전통시장이랑 네. 그다음에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는 네. 16일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네. 지금 온라인만 집계가 먼저 됐는데 네. 매일 저희가 190억 정도 네. 찍어서 6일 동안 1,100억 이상을 네.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을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예, 할인된 가격에 또 추석 시즌에 소비자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수 있었고요. 온누리 상품권을 네. 또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할인된 가격에 사실 수 있는데요. 네. 추석 시즌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1인당 구매하실 수 있고 모바일 앱 카드에 충전하는 식으로 또 네. 공급을 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관계부처들 기재부, 해수부, 농림부랑 같이 물가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네. 650억에 해당하는 할인 쿠폰을 네. 또 전통시장 쪽에다 공급을 했고요. 네. 와서 사용하실 수 있게 일반 소비자들이. 그리고 기재부랑은 함께 주요한 그 물품들 같은 경우 관세를 거의 제로로 네. 해가지고 소비자 가격을 대폭 또 내렸고요. 주요하게 사용하실 명절 때 20개 품목에 대해서 되게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네, 방출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대내외적인 환경이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체감하시는 것은 그래도 좀 다행이다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게 뭐 이 동행 축제 전통 시장은 끝났고 이제 대형 마트는 아직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물가도 물가입니다만 사실 태풍이 뭐 얼마 전에 막 갓 지나갔습니다. 그 태풍 피해를 입은 전통 시장 모습도 저희가 사실 방송에서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거의 뭐 갯벌 같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네. 전통 시장 태풍 피해 입은 거는 좀 대책이 있을까요? 짧게. 네. 저희가 첫 번째로는 네. 이 피해를 바로 개선할 수 있게 1,000만 원 정도를 제공해 드리고요. 전통 시장 소상공인분들한테. 네네. 그리고 가스랑 안전 이 전기 점검을 저희가 또 나갑니다. 네. 그래서 나가서 이 점포당 전체를 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 시설비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네. 그 외에도 경영 긴급 안전 자금을 네. 최대 7천만 원까지 그리고 보증은 2억까지 네. 또 제공을 해드리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외에도 지자체나 아니면 행정안전부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그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원스톱으로 신청하실 수 있게 네. 원스톱 그 신청 센터를
현장에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네. 지금 뭐 전통시장은 뭐 지금 이런 태풍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은 이런 대책을 지금 마련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형마트로 좀 넘어가 보면 대형마트는 뭐 태풍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대형마트의 지금 가장 이슈는 반값 제품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당치킨서부터 뭐 이 반값 피자, 이번에 뭐 탕수육도 나왔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 게 대형마트, 소상공인, 소비자까지 지금 다 이게 얽혀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기부 입장은 어떤 걸까요? 과거에도 반값 치킨은 존재를 했었고요. 네. 그때 과거 정부에서 그 문제를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서비스를 철회하게 네.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시장에 개입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내려질 걸로 보이진 않고요. 네. 다만 이렇게 무차별적인 할인이 네. 소비자한테 지속 가능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를 사실 봐야 되고요. 보통 우리가 경쟁사를 소위 죽이기 네.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골목 상권이 결국은 이게 붕괴가 되면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에다 도움이 안 되고 그게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상생적으로 네. 지금 말씀하신 대형마트, 소상공인, 소비자분들이 네. 함께 좀 웃을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용역 과제로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네. 결과에 따라서 네. 좀 정책적인 제안들을 할 예정입니다. 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좀 폐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지금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규제가 시행된 지 10년 정도 됐고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와 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규제를 신설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대형 유통사들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오프라인 유통사도 또 다른 도전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번 환경이 변했으니 네. 좀 다시 한번 재고해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열려 있습니다. 네. 다만 문제가 됐던 게 인터넷상에서 네. 인기투표 하듯이 진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소상공인분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고 이 규제에 10년 동안 진행했을 때 어떤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를 조사를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 부분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 용역 과제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미 뭐 용역 과제로 넘겼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좀 검토를 해보시는 네. 과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준기 벤처부 장관 이제 어떻게 보면 100일 갓 지났거든요. 애기로 치면은 사람으로 치면 꼭 하고 싶은 정책 다 제끼고 딱 하나만 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뭘까요? 꼭 하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되게 추상적이 되는데요. 네. 지금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디지털? 너무 어려운데 네. 그거 벤처에만 속한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통시장도 이제 온라인 배송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 시대가 됐고요. 네, 네. 제조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스마트 공장을 만들지 않으면 이 노동자를 구하지 못하는 네. 부분도 있고 그리고 품질을 관리할 수 없는 시대가 열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운 숙제이긴 한데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이 전부 디지털 대전환에 네. 잘 적응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또 제가 ICT 전문가였던 네. 그 경험을 살려서 꼭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 좀 큰 포부입니다. 네. 지금 디지털화를 좀 정착을 시키고 싶으신 게 가장 큰 최우선 이 포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 권성동 사퇴 기자회견. 개사진 올린 이준석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전국위를 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투표는 ARS로 진행이 됐고요. 네. 찬성 468표, 반대 51표로 임명안이 가결된 상황입니다. 네. 정진석 비대위 출범을 위한 채비를 사실상 모두 마친 셈인데요. 이 사퇴 수습 이후의 거취를 표명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 임명안 가결 2시간 만인 오후 2시, 조금 전이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힙니다. 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뜻을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원 당규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전환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퇴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비록 원내대표를 사퇴하지만 후임 지도부는 우리 당이 더욱 선명하고 더욱 단호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사퇴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사퇴의 네. 뜻을 굳힌 지 오래됐는데 이제야 밝힐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뭐 향후 향보에 대해선 당분간 쉬면서 당과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됐습니다만 밝히지 못했었던 이유가 이 자신의 자리를 어떻게 보면 대체할 이 다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다가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선출이 되고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지금 이 사퇴를 공식화한 셈인데, 근데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두고는 유호정 기자, 이게 만장일치로 임명이 된 게 아닌가 봐요. 네,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 이런 반발이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는 김웅, 허은하 의원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권 원내대표가 어제 이 추인 의총 직후에 기자들에게 설명하기로 박수로 추인했다. 네. 의원 75명이 참석을 했는데 김웅만 명시적으로 반대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김웅 의원이 어제 SNS에 곧바로 박수 치지 않은 의원들 많았다. 나 말고도 명시적으로 반대한 분도 있고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당은 박수의 힘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알같이 반대하려면 순발력이 필요함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는데요. 네. 반대 의견 내기도 어려운 분위기였다. 이런 걸 이런 취지로 읽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허은하 의원도 상당수 의원이 박수치지 않았고 나도 안 쳤다 라면서 명시적으로 2명은 큰 소리로 반대했는데 네. 왜 1명만 반대했다고 했을까라면서 어제 권 원내대표의 백브리핑 내용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이 공개 반대한 의원 정진석 부의장과 사돈 관계이기도 한 이 네. 박덕흠 의원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친이계인 천하람 의원은 이 외에도 더 많을 것이다 라면서 이쯤 되면 찬성 반대 다 박수치라 해서 데시벨을 재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친이계로 분류되는 일부 초선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박수 추이는 좀 잘못됐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조경태 의원이 어제 박수로 정 비대위원장을 추인한 것을 두고 반민주적인 모습이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여러 언론의 원회였던 우리 박주선 전 의장님이 거론이 되시다가 네. 반나절 만에 갑작스럽게 정의석 의원으로 이렇게 내정되는 걸 보고 과연 이게 올바른 건지 인선 과정이 꼭 이렇게만 또 박수 치고 그냥 끝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비대위원장은 명색이 그리고 당 대표의 자격인데 그렇게 추인해서 넘어간다는 게 예.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박수의 당, 국민의 당이 아니라 박수의 당이라는 그런 올된 소리를 하겠습니까? 네, 참으로 네. 부끄러운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내 일부에서는 지금 이런 반대 목소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당내 반발도 반발입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안의 당사 자격이죠.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을 예고했었잖아요. 네, 이 조금 전에 이준석 전 대표의 변호인단이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라고 접수했어요. 네,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그리고 이 비대위를 의결한 이 전국위에 대한 이 가처분 효력을 인정해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인데요. 네. 다만 이 기존 비대위원들은 이미 사퇴를 했기 때문에 2차 가처분은 취하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비대위 설치 무효기 때문에 새 비대위 그리고 그에 따른 비대위원장 임명 다 무효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어제 이준석 전 대표도 이 개사진
젊은 세대들에서 유명한 사진 하나, 유명한 짤을 하나 무슨 올렸습니다. 짤일까요? 네, 함께 보시면요. 네. 이 사진은 마치 개가 마치 인간을 하찮다는 듯이 보고 있는 시바견이 주인공인 이 짤인데 네. 밑에 자막으로 보면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짤입니다. 네. 우회적으로 이 새 비대위 출범을 비판했습니다. 네, 이 전 대표가 올린 사진과 글에 이게 다가 아닌데요. 네. 오늘은 SNS에 일타 강사라고 해야 되나요? 유명한 강사의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강의 내용이 네. 이 오늘은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 네.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라는 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 이 글을 올린 시점이 네. 우연인지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이 말을 한 직후여서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 듣고 오시죠. 제가 지금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할 만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어려운 이런 글로벌 경제 위기와 또 우리가 입은 이런 재난에 대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그거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근자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현재는 국민 외에는 생각하는 게 없다, 관심이 없다라고 밝히는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이었는데요. 이 전 대표의 SNS 글 앞뒤 정황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 전 대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윤 대통령 저격 아니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나는 그거를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고 말을 애써 외면을 한 건 사실은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좀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좀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사실 진즉부터 겨냥해서 공세를 이어왔었고 사실 지금 새로운 전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정진석 비대위원장과의 또 전선이 형성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닌가 싶으면서도 이호정 기자 이게 또 새롭다고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 구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일이죠. 지난 6월에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육모방망이 설전이었는데요. 이 정 부의장이 당시에 이준석 당시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을 자기 정치다라면서 비판을 하자 이 대표가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답례품 사진을 공개하면서 네. 가시 달린 육모방망이 비슷한 것이다라는 SNS를 올렸는데요. 네. 이 대표가 이때 갑자기 육모방망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지난 2017년 이 정 의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을 꺼내든 겁니다. 네. 이 얘기 들어보시죠.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 예? 동지라는 거에서 이제 적으로 간주해서 무참하게 응징해야 된다. 네,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육모방망이로 때려야 한다라는 이 정진석 의원의 과거 발언을 들어서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 당시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분란이 커졌을 것이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겨냥한 거다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시바견 사진을 올리면서 우회적으로 겨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오늘 출근길에서 이 정 부의장 이 윤핵관이라는 표현 등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출근길 모습 보고 오시죠. 윤핵관이라는 네이밍은 좀 고약한 냄새가 나요. 거기에는 좀 조롱과 분열의 의미가 더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불쾌합니다. 우리는 윤석열이 정권 교체의 독보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윤핵관이고 친윤이에요. 윤핵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네거티브하게 보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반핵관입니까? 네, 사실 윤핵관의 창시자라고 하면 이준석 전 대표잖아요. 네. 그런데 이 네이밍 자체가 고약하다라면서 이 전 대표의 행보를 비판하는 모습이었고요. 둘 사이가 이렇다 보니까 정치권에선 이번 임명이 결국에 이 관계를 아주 확실하게 매듭 짓겠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윤핵관이라는 말이 좀 불쾌하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친윤계라는 얘기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서 도로 친윤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뭐 구인난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다시 뭐 친윤계가 또 비대위원장을 맡다 보면 결국 쇄신은 별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국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과연 정진석 카드로 쇄신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전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설명하는 자가 진다 이런 말이 떠올라요. 이준석 전 대표는 굳이 이렇게 많은 얘기하지 않는데도 다 이겨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윤핵관 얘기에 대해서 저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하면 그게 지는 거죠. 나 윤핵관으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윤핵관으로 보이잖아요. 결국 돌고 돌아 윤핵관이란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정당이 한번 권력의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사고는 딴 사람이 치고 책임지는 사람은 또 딴 사람이 책임을 지는 희한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에는 결국은 대통령이 믿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번 믿었던 사람들은 이른바 이제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권성동 의원이 오히려 사고를 쳐버리는 상황이 됐고, 대통령이 두 사람을 뒤로 물리는 방식들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믿을 사람이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 내가 왜 책임져라고 하는 중진 의원들의 인식들이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외부 인사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외부 인사가 이 당 상황 수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외부 인사 입장에서도 나도 그래도 무게감이 있는 사람인데 한 2, 3개월 비대위원장 하려고 내가 왜 들어와서 이 고생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맞고 결국 돌아 다시 윤핵관으로 오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 상황이 정리되려면 어찌됐든 간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뭐 새 비대위원장을 뽑았지만 뭐 지금 이 당내 내용을 수습할 수 있겠느냐라는 약간 회의적인 입장을 좀 주셨는데, 뭐 당내에서 비대위에 대해서 뭐 좀 잡음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정진석 비대위원장 지금 뚜벅뚜벅 지금 뭐 본인 갈 길 가는 것 같아요. 네, 독배인 줄 알지만 그래서 피할 수 없었다라고 또 말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만큼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또 이 당내 분열을 봉합하기 위한 시도도 엿보였습니다. 이 비대위원으로 이 사람을 영입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정 위원장 어제 오늘 발언 듣고 오시죠. 지금의 당내 혼란에 대해 당원들께, 국민들께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난 몇 달간의 당 내분과 분열상은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들 합니다. 저는 독배라서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에서 혁신위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말씀은 안 드렸는데 최재형 의원께는 꼭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우선 혁신위와 비대위가 좀 유기적으로 잘 소통이 되고 협력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최재형 의원님 우선 한 분만 생각했는데 말씀은 아직 안 드렸어요. 근데 아마 최재형 의원님께서도 수락해 주시지 않을까. 네, 최재형 혁신위원장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한 건데요. 막상 이걸 전해들은 최 위원장의 반응이 다소 싸늘했습니다. 기자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비대위 출범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비대위에 들어가느냐라고 밝히면서 정 위원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아마 이 추석 연휴 동안 비대위원들 좀 구성을 고민하겠다라고 이 정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또 이 앞선 비대위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서도 또 비대위원을 또 누구로 할 것인가가 또 고민인 상황이었었죠. 이번에 정 비대위원장도 좀 고민을 하게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쨌거나 정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깨는 좀 가벼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권 원내대표 이제 완전히 이제 어깨에 있는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수아 기자. 네. 그럼 새 원내대표 누가 거론되고 있어요? 벌써 여러 의원들이 하명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민의힘이 초유의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 경륜과 안정감이 최고다. 4선 정도는 맡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네. 그보다는 조금 더 순발력과 유연함, 돌파력이 있는 3선이 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4선에는 김학용, 윤상현, 홍문표 의원이 거론되고요. 네. 3선은 김도읍, 윤재욱, 조혜진 의원 등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어제 저희가 이 새 원내대표 후보군을 좀 살짝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어제 나오던 얘기에 없었던 오늘 좀 추가된 인물이 윤상현, 김도읍 의원이 좀 새롭게 눈에 띕니다. 이종훈 의원님. 원내대표 선거도 결국 윤심이 관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비대위를 우선 성격 규정을 짓는다면 네. 제가 보기에는 관리형도 아니고 이 혁신형도 아니다. 그럼 무슨 형일까요? 돌격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떤 형태로든 쳐내는 역할을 이 비대위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 이거는 당연히 윤심이 반영된 그런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조금 전에 이제 그 도어 스태핑 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일에 관심이 없는 듯 말씀하셨으나 네. 관심 없으신 분들이 초재선 의원들에게 뭐 전화를 돌리고 그랬겠습니까? 그건 다 이제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한 것이고 최근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살짝 이선으로 물러서면서 네. 권성동 대행 체제가 윤석열 직할 체제로 지금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전 봐요. 그래서 비대위도 마찬가지고 네. 향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 그러면 윤심이 반영된 원내대표를 나머지 의원들이 추인을 해줄 것이냐 하는 건데 네네. 나머지 의원들 모두 지금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공천에는 어찌됐건 윤 대통령의 윤심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어떤 내부 조직 문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무개는 안 된다. 윤심이 반영된 원내대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윤심이 많이 반영된 인선으로 귀결이 이번에도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윤심이 반영된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주셨는데 이 실제로 새 원내대표가 누가 선출이 되는지도 좀 지켜볼 부분입니다. 다음 아이템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두 번째 아이템 제목은요. 이재명 부부 오늘 운명의 날 동반 기소 현실화되나입니다. 네. 이재명 김혜경 씨 부부의 공소시효가 내일 24시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로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경우에는 성남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걸려 있는데 네. 검찰 소환에 일단 불응한 상태죠. 네.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어제 이 법카 유용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네. 이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기소 쪽에 좀 무게가 실린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사안에 대해서 야당 당대표까지 직접 소환을 하겠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검찰 기소 여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오늘 오전 이 박범계 의원을 필두로 한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서울중앙지검을 찾았습니다. 검찰 수사를 항의하기 위해서인데요. 다만 중앙지검장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고요. 박 의원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기소 가능성이 높은데 부당한 기소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이 야당 탄압용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민주당 검찰이 오늘 중으로 조금 잠시 후에 기소 발표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네. 결과에 따라서 이 긴급으로 지도부가 모이는 긴급 최고위를 여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검찰이 기소를 할지 안 할지를 보고 긴급 최고위도 일단 열어서 뭐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이재명 대표 그리고 뭐 김혜경 씨 이 배우자까지 해서 이재명 부부가 이 두 사람 중에서 진짜 관건은 김혜경 씨보다는 또 이재명 대표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수아 기자
피선거권이 사실 달려 있어요. 네, 맞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만약에 이게 네. 확정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네. 이 통상 벌금형 선고가 나옵니다. 네. 하지만 벌금 액수에 따라서 이 의원직의 운명이 달라지는 셈인데요. 네. 만약에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한다 하면은 이 대표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어지면 퇴직한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직도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대권 행보에도 당연히 차질이 생깁니다. 또 이 대표 본인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아내 김혜경 씨가 기소되는 상황도 결코 좋진 않은데요. 네. 여기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공직법 선거법에 따라서 이 대표의 의원 당선이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원외에 있는 당 대표가 될 수도 있는 셈입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 이 검찰 수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사장의 수사도 진행 중인데요. 어제 경기도청 또 이화영 사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전 부시자가 재직 당시에 경기도 재직 당시에 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1억 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대가성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국민의힘은 앞서서 이 부사장의 법인카드가 이재명 의원의 대납 의혹을 제기한 직후에 멈췄다라면서 이재명 의원과 이 대표 사이에 쌍방울 그룹관 사이에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사실 지금 뭐 다음 차기 대선을 생각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건 굉장히 좀 큰 사안일 텐데 저희가 오늘 키워드로 운명의 날이라고 이재명 부부 운명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부부의 운명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다 뭐 수순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소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고요. 둘 다 기소할 거로 보세요. 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털겠다. 이런 기세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기소를 할 건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뭐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셰프가 요리를 해요. 요리 평론가는 스스로 요리하지 않고 요리를 맛보는 거잖아요. 네. 법원이 평론을 하는 맛을 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셰프는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평론가가 요리를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 검찰하고 비유를 하자면 검찰이 요리를 만들어서 갖다 줘야지 법원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요리를 가서 가져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대선 경쟁자였던 상대당 대표 후보를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과거 이전 정권에서도 이런 전례가 과연 있었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니까 당장 검찰이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표 대신인가요? 김혜경 씨 불러가지고 검찰에서 소환 조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른바 이제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쌍방울 관련돼 있는 쌍방울을 지금 완전히 털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누가 대표가 됐더라도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가 대선에서 떨어져서 당대표가 됐다 하더라도 비슷한 현상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이런 현상이 나오는 본질적인 문제는 검찰을 건드린 것에 대한 사적 보복 성격이 저는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이렇게 건드렸을 때에는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걸 정치권에 보여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검찰 수사가 지금 잣대가 공정하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김성환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 검찰 수사가 이 요리를 만드는 셰프 입장이라고 이 말씀을 하신 점 그리고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보복을 충분히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은 김 의원님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으로 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기소 민주당에서는 정치 탄압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민주당 입장에서 반격을 개시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어제 발의를 직접 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한 말이 또 의미심장합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역대 특검을 보시면은 다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한쪽은 이거 하기 싫은데 국민적 의혹 또 공분 이런 것들이 거의 임계점에 이르게 되니까 더 이상 이걸 막아서는 게 불가능할 정도까지 됐을 때 이게 특검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 밥상에 이재명, 김혜경이라는 이름만 올라가는 게 좀 우리 당으로서는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의 이름도 한쪽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보기 위해 가지고 빨리 좀 비밀번호를 해제한 거 아닌가. 근데 정말 국민들로서는 이번 추석 밥상이 참 짜증스러울 것 같아요. 대선 3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홍천 의원은 대선 3라운드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특검법 말고 또 뭐 다른 게 더 있나 봐요. 네, 특검법에 더해서 네. 오늘은 대통령실 의혹 검증 규명단, 진상 규명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윤 정부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한번 다 같이 보겠다라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이미 대통령 집무실 이전 그리고 관저 공사 중 수주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제보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좀 이에 걸맞는 자료들을 우리가 미리 수집해서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오늘 윤 대통령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 별다른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별 입장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윤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신경 안 쓰겠다라는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조홍천 의원은 대선 3라운드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종훈 의원님, 대선 3라운드가 될 것 같다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마 이 또 추석 밥상 앞에 놓고 가족 간에 또 언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 대선 뭐 그 즈음에도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 이재명 의원이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는 순간 이 전반적인 그 정치권의 판세 자체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그냥 딱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 버렸어요. 네. 회귀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향후에 뭐 총선도 있고 뭐 대선도 있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총선이 그렇게 뭐 당장 있는 건 아니잖아요. 꽤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싸움은 또는 전쟁은 이미 벌써 시작이 된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그렇죠. 싸움은 점점 더 가열될 가능성이 이제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국민적으로는 굉장히 좀 사실은 좀 불쾌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면 그래도 한동안은 좀 이렇게 전국이 안정되기를 바라기 마련인데 그거하고는 좀 정반대 상황으로 좀 가는 그런 국면이고 당연히 이번 추석 밥상도 꽤나 시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정원 의원님 추석 밥상 시끄러울 것 같다. 가족끼리 좀 얼굴을 붉히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치적 의견이 달라도 싸우는 건 네, 싸우지는 마시는 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아이템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아이템 주차장에 남은 긴박한 순간들 그리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입니다. 네. 이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주민 7명이 숨지고 2명이 구조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내부 보면 차량이 그야말로 뒤엉켜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천장 바로 아래까지 흙탕물이 이 뒤덮여 있는 흙탕물이 묻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 보면은 간신히 핸들만 돌린 듯한 그런 모습의 차량들이 여기저기 뒤엉켜 있었고요. 네. 보시면 저 빨간 배관이 이 생존자들이 붙잡고 있는 배관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근처 보면은 흙탕물이 정말 끝까지 차 올라 있고 네. 기둥 보면은 이렇게 손자국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소방 관계자는 이런 지하 주차장 기둥에 찍힌 흔적들 보고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짐작해 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이 사망자들은 보통 이제 주차장의 입구들
차량 진입로 부근이나 혹은 외부로 향하는 계단 쪽에서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차량을 옮기려고 하다가 물이 네. 들이닥치자 이 차량 이동을 포기하고 다 같이 빠져나오다가 결국에는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배수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완전히 마치면은 수색 작업과 함께 또 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유호정 기자 목소리가 떨려요. 네. 자, 안타까운 사연이죠. 이 마음이 애리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숨진 사람들 중에는 어제 저희가 뭐 잠깐 전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만 사실 이 몸 아픈 엄마를 따라 나갔었던 10대 아들, 이 엄마는 생존했는데 엄마는 살아서 나왔는데 아들은 숨진 참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호정 기자, 이 아들이 또 마지막으로 남긴 얘기가 전해졌어요. 네, 아버지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네. 이렇게 차를 빼려고 엄마는 차에 탔고 아들은 밖에서 기다렸는데 물이 들이닥치자 엄마가 차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네. 아들이 밖에서 문을 열어서 엄마의 탈출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가슴팍까지 물이 차올랐고 다른 주민들도 탈출을 시도하려고 하자 이 엄마가 아들한테 본인은 놔두고 어른들을 따라서 일단 너 먼저 탈출을 해라라고 했다고 해요. 사실 네. 엄마가 몸이 안 좋고 팔이 좀 불편했다고 하시는데 네. 수영을 할 자신이 도저히 없어서 일단 본인 챙기지 말고 아들부터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라면서 탈출을 권유를 했고 여기에 아들이 엄마한테 사랑한다,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까지 남긴 채 이제 어른 주민들을 따라서 이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석하게도 이렇게 남아 있었던 엄마만 구조가 됐고 아들은 어머니가 구조된 지 3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인사가 이 모자 간의 마지막 대화가 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뭐 이 밖에도 희생자들의 사연들이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얼마 전에 해병대를 제대한 20대 아들이 사라져서 아버지가 하루 종일 수소문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지하 주차장 희생자로 나오게 된 좀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고요. 또 부부가 동시에 참변을 당해서 이 아이고. 자녀들이 양쪽 부모를 한꺼번에 잃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부부가 사고 현장에 함께 있다가 한 아내만 차 안에 잠기면서 네. 또 남편만 살아 돌아오는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유족들, 이 희생자들의 발인은 오늘과 내일 엄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명절, 이 추석을 앞두고 벌어진 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근데 아파트 비상 상황 이 대응 매뉴얼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지하 주차장 침수 예상 시 주차 차량 신속 이동 안내 방송 등의 조치를 취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김성환 위원님. 그런데 이게 지금 침수 예상 시예요. 예상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실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난재해가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좀 가슴 아픈 부분이 사고를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가 그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참 참혹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 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원래 매뉴얼상으로는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시작되거나 예상이 될 때는 지하 주차장으로 절대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안내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네.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물이 차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매뉴얼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하천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차수판 설치하는 거 이걸 좀 의무화한다거나 네. 아니면 꼭 의무로 어떤 법에 규정하지는 않더라도 지자체 매뉴얼이라든가 아파트 단지별 매뉴얼로도 남겨둘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네. 배수펌프나 배수설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하천에서 물이 이 범람해서 들어올 경우에 아무리 배수펌프를 설치해도 그게 네. 용량이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배수펌프 용량도 좀 더 키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파트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또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를 잘못했다 이런 책임 문제가 자꾸 넘어가는데요. 관리사무소도 아마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있어서 관리사무소에만 책임을 묻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물어서 우리 사회가 대처 방법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정말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재발 방지죠. 네. 잘못된 걸 일단 고치고 다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지금 중요합니다. 이번 사고 지금 참사라고 할 만큼 굉장히 좀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이수아 기자, 윤 대통령도 어제 직접 포항을 찾았어요. 근데 서울로 다시 올라오자마자 재난지역 선포를 했더라고요. 네, 재난지역 선포를 하면서 오늘도 출근길에서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중학생 아들을 잃은 어머니, 부모님을 함께 잃은 자녀들 등이 얘기하면서 저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눈물을 머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면서 예비비 500억을 이 긴급 편성했습니다. 어차피 재정 긴축이라는 게 이런 비상 상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냐. 네.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고요. 이후 당정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 피해 대책 점검을 위한 당정 협의회도 가졌는데요. 이 네. 자리에서 뭐 지하 주차장에는 차수벽을 꼭 설치하게 한다라는 법 제도를 정비한다던가 아니면은 현재 이 태풍 침수 차량에 대해서 신속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제 포항을 찾은 윤 대통령 옷에 달린 배지가 또 회자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어제 윤 대통령이 이 새로운 민방위 후보군 중 민방위 후보군의 복장을 입고 네. 오른쪽 팔을 보면은 대통령이라고 적힌 네. 배지가 달려 있는 게 포착이 대통령인지 됐습니다. 모를까요, 근데? 사실 저희가 뉴스를 제작할 때도 대통령이라고 쓰지 않거든요. 모두가 맞아요.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네.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의 배지를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찾아봤는데 네. 이게 새 민방위복이다 보니까 저희도 기자 입장에서 사실 처음 보는 옷이었는데 보면은 일부 직원분들은 대통령실이라는 배지를 붙여 있었고요. 또 네. 다른 직원분들은 포항시 이런 본인의 이 몸 담고 있는 소속을 달고 있는 모습이기도 했고요. 또 네. 일부는 배지가 없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이 복장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네. 이 그 절차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제발 프로페셔널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군 복장을 입은 사진을 올렸는데 네. 보시면 이 봉황 마크, 봉황 문양이 새겨진 이 직함이 붙은 이 네. 공군 점퍼를 착용한 모습이었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은 어느 누구나 다 아는데 굳이 뭐 뭘 붙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봉황이든 대통령이란 이름이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